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앞쪽으로 가자요. 요 그래프. 중국이 한 2011년, 12년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점점 부채 비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2012년서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GDP 대비 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누가 만들길래 이렇게 자꾸 기울기가 가파르지냐예요. 그 원인은 기업에 있다예요. 중국 기업이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양산하고 있구나. 개인과 정부도 많지만 이거와 잽도 안 될 정도로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기업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 망하면 중국 망합니다, 그냥.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중국 정부나 개인 그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담보대출 받은 거 있죠? 이 양을 훨씬 능가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보시면은 중국 경제 주체별 부채, GDP 비율로 봐도 여전히 기업이 높습니다. 야, 이 기업이 큰 문제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원인은 기업에게서 올 수 있어요. 미국이 왜 끈덕지게 화웨이, ZT 이런 데를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기업 무너지면 중국 확 무너져요. 네?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 기업과 연계되는 기업, 한국 기업들을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 1사분기 3월 달에 중국이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가 있습니다. 상환이 끝났어요. 이제 원금 갚아야 돼. 그거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단순 산수학적 계산으로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그러면 중국 부도 처리해야 돼요. 그 기업들을. 아니 이거 부도 처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규모인데. 트럼프가 자꾸 이게 널널하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실무진들이 막 까칠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승기를 미국이 잡고 있어요. 빚 안 갚으면 죽여버리면 돼요, 그냥. 예? 위에나 찍어내기? 위에나 찍어내긴 하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위에나 찍어서 달러를 벌 수 있나요?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화웨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로페이, 그 다음에 무슨 카카오페이 등등 이거 중국 애들 이거 해가지고 달러를 한국에서 끄집어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주니까. 달러는 필요하고 이자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쪽에다가 빨대를 계속 꽂고 있는 거라고. 화웨이 기판 같은 거, LG 그 이상철 부회장 이런 애 꼬봉 애들 이용해가지고 한국에 전부 다 깔아버리게 하고, 농협,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다 깔아버리게 되면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고정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달러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건 제가 다시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한 건데, 보세요. 기업 부채가 정부 가계보다 훨씬 높죠? 압도적이라니까. 요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부채냐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의 금액이 중국 전체 GDP의 167.6%랍니다. 음메 하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야. 근데 이게 2016년도, 올해가 2019년도잖아요. 중국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응? 정부나 가계도 꽤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망하는 순간 중국은 그냥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협상하는데,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나왔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중점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지적재산권이에요. 야, 이거 지적재산권 나오면 중국 기업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렇잖아요. 맨날 짝퉁, 남의 기술 훔쳐가고 했는데 미국이 입에 지적재산권 강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국이 살아나겠어? 응?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여기에 뭐 이제 합자 기업의 의무화 반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애들이 맨날 기술 이전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번에 중국이 화웨이가 5G를 자기네 중국식 표준으로 만들려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만든 중국식 표준으로 해서 세계화를 시키려 했다고요. 미국이 중지한 거예요. 동작금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차이니즈 스탠다드래. 아메리칸 스탠다드래.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중국이 승인하게 되면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많은 5G 통신 장비의 스탠다드가 망하죠. 이거 비슷한 사례가 과거 뭐에 비교하면 될까? 예를 든다면 그 예전에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이 베타라는 비디오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요 조그만 거 베타.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VHS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비디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요즘은 안 쓰니까. 옛날 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좀 크고 기다랗게 VHS고 조그만 게 베타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소니가 잘 나갔거든. 전 세계 전자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전자제품 중에 일본 제품 안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소니가 전 세계 전자 기업을 상대로 혼자 맞짱을 떴어요. 소니가. 옛날 때 그랬어. 소니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 세계가 VHS를 하건 말건 우리는 베타로 간다고 독자적인 걸 만들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 화웨이 자기네식 중국 표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화웨이 깔았다 나중에 다시 야 이거 머리 아파질 텐데. 응?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온 게 금융정책입니다. 아 요거 대단한 거 금융정책. 이 금융정책은 뭘까요? 빚 언제 갚을래? 이거거든요. 빚. 이번에 미국에서 간 사람 중에 문우신도 갔잖아요. 문우신. 응? 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러 갔구나 하고 난 느꼈어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러 갔구나. 이거는 그 옛날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동경만에 가서 검은매 사건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아, 물론 모양은 똑같아요. 항해의 자유 이런 거 하면서 똑같은 역사적 도플갱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교묘하고 더 고단수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검은배 사건으로 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에서 5년 만인가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도쿠가마쿠가 무너져요. 야, 이거 중국 공산당 붕괴의 전주곡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통상협약 맺고 나서 무너집니다. 중국은 어땠어요? 난징 조약 맺고 나서 무너지죠, 청나라가. 이거 대단한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재현됩니다. 그쵸?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어떤 분들 반자이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한국도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 왜? 우리나라의 병신 같은 우파들이 아직도 중국이랑 손을 떼면 우리 다 죽어요. 중국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선시대 말기의 사대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청나라랑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친중 우파들.